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다른 국회의원의 비리에 대해 그렇게 질책하던 박범계. 들어보세요. 전결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십시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정작 자신이 선거법 위반 사유로 걸려버렸습니다. 중앙일보의 속보입니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 자리가 날아갈 혐의입니다. 진짜 문정권에 들어서 법무부 장관 자리는 뭐가 있나 봅니다. 무려 2만 제곱미터의 땅을 선거 내내 단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문 씨도 스트레스 많겠습니다. 조국을 믿었건만 수백만의 국민들을 광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에 문은 오랜 정치활동을 하면서 검증 과정을 거쳐온 추미애를 임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아들의 비리가 무더기로 나오질 않나 일처리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꾼 윤석열 총장과 맞먹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박범계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졌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평수로는 약 6,400평의 땅을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고 선거에 나선 것입니다. 이 박범계는 이걸 재산이라고 의식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누락 사실을 진짜로 몰랐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박범계는 법사위 소속입니다. 같은 법사위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현재 재산신고 누락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떻게 재산을 신고하지 않냐? 단순 실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가 똑같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죠. 박범계는 6,000평의 땅에 대해 재산이라고 의식한 적이 없다는 변명을 합니다. 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땅이기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정작 2003년에는 자신이 직접 이 땅을 신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고 누락으로 법무부 장관에 잘릴 수 있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고 합니다. 지금 선거가 끝난 지 8개월이 됐으니 공소시효가 지난 것입니다. 어떻게든 6개월 동안 숨겨보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선거법과 별개로 공직자윤리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할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 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박범계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게 생겼습니다. 박범계에 대한 비리 논란은 끝도 없습니다. 가히 조국에 맞먹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김소연 변호사를 아실 겁니다. 달림은 영창으로 라는 현수막으로 이목을 끌었던 분입니다. 김소연 의원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었습니다. 박범계가 관할하는 대전 시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소연 의원이 박범계 보좌관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불법 자금을 강요한 사실을 폭로한 것이죠. 박범계는 또 몰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최측근인 보좌관이 모시는 의원 몰래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아니 돈을 바치는 사람들도 박범계가 모르는데 뭐하러 돈을 줍니까? 박범계가 그 돈을 받아서 당선이 되고 그에 따라 시의원 자리에 공천을 준다는 혐의가 오가야 금품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억 원입니다. 검찰 수사로 보좌관이 불법 자금을 강요하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보좌관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박범계와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반격이라도 하듯 박범계는 김소연 의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금품 요구는 허위 사실이며 명예가 훼손되었다고요. 근데 판결문이 재밌습니다. 원고 박범계는 공천 대가로 불법 자금을 요구했다는 피고의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가 없으면 뭘까요? 실제 사실입니다. 사실 까도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로펌입니다. 조국의 사모펀드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박범계가 부동산 전문 로펌에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죠.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2014년까지 연 1,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법무법인이 갑자기 연 13억으로 성장했습니다. 무려 1300%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몇 배가 올랐다 보다 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해당 로펌의 대표이사는 박범계의 선거대책위원장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리에 온상이던 박범계는 그동안 남에게 그렇게 엄격했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을 맡았을 때 우파 정치인이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생기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함을 엄중히 밝힌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두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유명하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나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 신전에 쓰여있는 말귀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세상의 유명한 정치인, 시인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오히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결국 너 자신을 알라는 단순히 겸손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도대체 정치인들, 공직자들은 무엇이 그리도 잘났습니까? 돈이 많아서요? 아니면 서열이 높아서인가요? 결국 나만이 정답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진영 논리, 편가르기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러한 기사를 냈습니다. 유튜브 때문에 중도층이 좌우극단 지지자로 변했다는 분석입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몇몇 유튜브 방송은 실제로 사람을 한쪽으로만 보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 분열 조장이 모두 유튜버 때문입니까? 극심한 양극화의 책임은 바로 문정권입니다. 정치에서 중도가 어딨나요? 합리적 보수, 중도좌파, 중도우파 다 말장난입니다. 정치에서 중도라는 것은 나는 어떠한 생각도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일마다 국민들을 두 개로 쪼개 놓는데 진정한 중도 국민은 어느 한편에 속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요? 지금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로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부산시장은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해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대권주자로만 생각했던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서울시장에 나서며 모든 여론조사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민주당은 박영선과 우상호를 내놓았지만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김동연 전 부총리 심지어 인종석을 차출해서 내보내겠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미스터트롯과 같은 서바이벌을 통해서 일종의 경선 스타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선거에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누구 공약이 좋고 나쁘고는 애초에 관심 대상 밖이었습니다. 누가 나와야 선거에 이기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은 정책보다 후보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고요. 이것이 꼭 나쁘다고는 말 못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경향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미스터트롯 슈퍼스타 K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신생아가 사망한 사람보다 적다고 합니다. 단순히 인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채용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국민은 더욱 가난해지고 공무원들은 더 늘어납니다. 평균 소득은 내려가지만 소수의 부자들은 더 잘 살게 됩니다. 그들은 일종의 카르텔을 구성하여 더욱 강력한 권력을 갖고 그 아랫사람들을 쪼아댈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측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지역 갈등의 세대 분열, 남녀의 마찰까지 지금 이 사회는 수십 등분이 되어서 통합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글귀를 다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